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의사 고경호입니다. 오랜 시간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성형외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령의사 수술이에요. 당신은 왜 유령의사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유령의사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령의사를 반대합니다. 당신은 김 원장을 믿고 수술을 맡겼는데 당신이 모르는 이 원장이 와서 수술한다면 당신은 너무 불쾌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유령의사 수술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당신과 같은 환자들을 속이는 나쁜 짓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두세 명의 의사가 같이 수술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55세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30대 초에 전문의가 되어 지금까지 20년 넘게 환자들을 보고 수술을 해왔어요. 이 의사에게 지금이 지식과 경험이 절정이고 수술을 최고로 잘할 때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를 찾아와 수술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많이 하는 수술 중에는 처진 얼굴을 당겨 젊게 만드는 안면 거상술이 있어요. 이 의사는 수술을 완벽하게 진행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안면 거상술을 제대로 진행할 때 과정은 이렇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전신 마취를 시행해요. 얼굴과 목을 소독하고 수술포로 환자의 몸을 덮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친구 이제 노안이 와서 확대경을 써야 해요. 또 수술 부위 안쪽을 정확히 봐야 하기에 헤드램프를 머리에 쓰고 있지요. 먼저 옆머리, 귀 앞, 귀 뒤, 뒷머리 절개 부위에 국소 마취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관자놀이 아랫부분, 옆볼, 목 윗부분 2분의 1의 넓은 범위에서 피부 아래 지방층에 희석시킨 마취약을 주입합니다. 한쪽에서 마취제 주입을 다 했으면 반대쪽에 같은 과정을 시행해요. 이 과정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마취 과정이죠. 자, 이제 메스를 사용해서 피부를 절개합니다. 옆머리, 귀 앞, 귀 뒤, 뒷머리의 피부를 차례대로 절개하고 반대편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 과정도 10분 정도 걸려요. 절개 과정이죠. 피부 절개가 끝나면 관자놀이 아랫부분, 옆볼, 목 윗부분의 피하층을 분리합니다. 모든 범위에서 일정한 그리고 적당한 두께로 피하층을 분리해야 하고 가끔 출혈이 많은 곳은 지혈도 해야 해요. 이 과정이 한쪽에 20분씩, 양쪽 모두 40분은 걸려요. 이것이 피하 방류 과정이고 이 과정을 40분 이상의 시간을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여서 진행합니다. 피하 방류가 끝나면 지금부터 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위험한 과정이 시작돼요. 메스를 사용해서 눈가에서 사각턱까지 스마스층을 절개합니다. 그리고 절개선 앞쪽으로 스마스층 아래를 분리하는데 분리가 비교적 쉬운 아랫볼 쪽을 먼저 진행해요. 이 과정에서 얼굴 신경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신경들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분리합니다. 아랫볼 쪽에서 입가까지 분리가 끝나면 이제 눈가와 눈 밑에서 스마스층 아래를 분리합니다. 이 부위는 아랫볼보다 더 정확히 분리해야 하고 얼굴 신경을 잘 피해야 하고 눈 밑에 있는 피하인대를 충분히 끊어주어야 해요. 그러니 아랫볼보다 분리가 더 어렵겠죠? 눈밑을 분리했다면 이제 아랫볼과 눈밑 사이, 앞볼 또는 중안면이라 불리는 부위에서 스마스층 아래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 부위는 조직층이 잘 구분되지 않고 신경도 많고 피도 많이 납니다. 어쨌든 조심해서 신경도 피하고 지혈도 하면서 분리를 마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쪽에 1시간, 양쪽에 2시간은 걸립니다. 이 위험한 과정을 허리 구부리고 머리 들이밀어서 2시간 동안 진행하죠. 이것이 스마스층 방류 과정입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하고 위험한 과정이 끝났어요. 이쯤 되면 수술 의사는 목, 등, 허리가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갈증도 생깁니다. 이제 광대, 귓볼, 목 상부 세 군데에서 분리한 스마스층을 당겨 고정합니다. 양쪽에서 대칭적으로 스마스층을 당겨 고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스마스층을 당겨 고정합니다. 이것이 스마스 고정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양쪽 모두 40분 정도 걸리죠. 이제 피부를 당기고 그 상태에서 잘라낼 피부를 도안합니다. 귓바퀴 위쪽, 귓볼, 그리고 귀 뒤 적당한 지점에서 기준이 될 봉합을 하고 피부를 잘라냅니다. 봉합 전 지혈해야 할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주머니 줄을 삽입하고 고정하지요. 이것이 피부 절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양쪽 모두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피부를 봉합해야 해요. 귓바퀴에서 귓볼까지는 잘 보이는 곳이므로 피하층도 봉합하고 피부도 잘 봉합해야 해요. 귀 위에 머리 안쪽은 피부만 조금 크고 깊게 봉합해도 되고요. 귀 뒤는 피하층을 몇 군데 봉합하고 피부는 연속 봉합법으로 봉합합니다. 뒷머리 부분도 피부만 적당한 간격으로 깊게 봉합하면 돼요. 양쪽을 이렇게 봉합합니다. 이것이 피부 봉합 과정이고 이 과정이 1시간 이상 걸리지요. 자, 이제 수술이 끝났고 피주머니를 연결하고 얼굴을 닫고 적당히 압박하여 줍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모두 얼마나 걸렸을까요? 마취 과정 10분, 절개 과정 10분, 피하 박리 과정 40분, 스마스층 박리 과정 120분, 스마스 고정 과정 40분, 피부 절제 과정 30분, 피부 봉합 과정 60분, 모두 310분, 5시간이 넘어갔네요. 스마스층 박리 과정에서 시간을 줄인다 해도 4시간 반은 좋게 걸리고 만약 수술 중 신경 손상을 확인하거나 지혈을 많이 해야 한다면 수술 시간은 이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의 상담 의사가 혼자 이 수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평상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는 있지만 노안이 와 있고 목, 등, 허리에 피곤함을 쉽게 느끼는 55세 의사가 쉬지 않고 혼자서 5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이렇게 하면 수술 결과가 좋을까요? 수술 후반부로 갈수록 그 의사는 수술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 하지 않을까요? 특히 피부 봉합 과정에서요. 당신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더더욱 믿을만 하겠죠? 그 친구가 선배가 경영하는 병원에 들어와 그 선배 밑에서 1년간 수술을 보고 배웠어요. 과연 그가 마취에 주입을 못할까요? 그가 피부 절개를 이상하게 할까요? 그가 피부와 피하층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할까요? 55세 의사보다 더 잘 봉합하지 않을까요? 만약 다시 1년 동안 선배 의사가 그에게 피하층 박리 방법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그럼 그가 피하층 박리를 정확히 못할까요? 참고로 지금 말한 수술 과정은 얼굴 신경을 만나지도 않아요. 만약 55세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 2년이 지난 젊은 의사와 함께 수술한다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젊은 의사가 마취제를 피하 주입하고 피부를 절개하고 피하층을 박리합니다. 좀 더 조심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시간이 55세 의사가 하는 것보다 30분 더 걸렸다고 하죠. 이제 55세 의사가 들어와 스마스층을 분리하고 스마스층을 당겨 고정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당긴 상태에서 절개선을 도안하고 기존 봉합을 하고 나갑니다. 이 의사는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본인이 진행하는 수술 과정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젊은 의사가 들어옵니다. 도안을 따라 피부를 잘라내고 피주머니 줄을 고정하고 피부를 봉합합니다. 젊고 의욕이 넘치고 선배 의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열심히 그리고 빨리 봉합합니다. 선배 의사보다 더 빨리 봉합하는데 더 정확하게 봉합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젊은 의사와 나이 든 의사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수술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래도 당신은 당신의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 든 의사 혼자 다 하길 바라나요? 물론 1시간 또는 2시간 이하의 수술은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3시간, 4시간, 5시간짜리 수술을 혼자 다 하는 게 옳을까요? 유령 의사가 수술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유령 의사가 생겼을까요? 수술 과정을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신이 상담한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당신의 욕심, 그 욕심이 유령의사가 생긴 이유 중 하나 아닐까요? 그래서 전 의사들이 함께 수술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당신이 이해했으면 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해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환자들에게 알려줬으면 하고요. 오늘은 큰 수술, 긴 수술에서 의사들의 협업 필요성을 얘기해 보았어요. 부디 당신도 제 생각에 동의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